이번 농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인솔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우리 시각으로 모레 북한을 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좀 답답해 보이는 북미 관계를 놓고 파열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이번 주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자, 이 왕 기자가 농구단이 떠나는 성남공항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저 성남공항 현장 취재를 한 건 맞습니다만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제 간 것은 이제 통일부 기자실의 공동 취재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흔히 이제 풀 취재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간 것이고요. 이제 공동 취재단의 일원으로 현장 취재를 하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자실에 공유된 정보 이외에 이제 다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기자실에서 공유된 내용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방북단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감독들과 선수단들은 북한을 방문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설레는 마음도 표현을 했고요. 또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대감도 또 일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북한 선수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다 이런 또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농구단이 실전 대비용으로 그 군용기를 타고 방북을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네. 군 수송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 인사들도 좀 놀랐다고 하던데 군용기를 이용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정부에서 민간 전세기를 섭외하고 또 계약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이런 국제사회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있는데 시일이 촉박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보다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타고 갔던 항공기도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군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였던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디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동 취재하러 갔던 대표 취재하러 갔던 우리 기자단, 그게 VCN 235라고 하는 비행기였는데 그것이 군이 관리하던 비행기였습니다. 다만 그 비행기는 민간 여객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C-130H 기종이라고 하는 군 작전에 사용되는 그런 군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다르고 이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사실 선수단 입장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타고 가는 게 낫지 군용기 타고 가는 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제 우리 선수들 평양 옥류관 가서 아마 냉면을 먹었을 것 같고 오늘 드디어 통일 농구 대회가 열리는데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 여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잘 알려진 농구 팬이고 또 과거에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을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공개 행사도 하고 또 참석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현재 우세합니다. 80%, 90% 이상 참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농구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때 미국의 프로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 많았고 데니스 로드맨도 그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했던 사람도 있는데 데니스 로드맨이 결국 교섭이 돼서 평양에 갔다 오고 또 지금 그 로드맨이 김정은을 얼마 전까지는 김정은을 만난 유일한 외국인이다 이런 평가도 듣기도 했습니다. 예. 자, 결국 농구 경기도 하고 그리고 3.1절 행사도 공동으로 치르는 계획도 발표가 되고 구상이 발표가 되고 자, 남북 관계는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북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남북 관계도 어렵고, 그런데 정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북미 관계도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는 서로가 선순환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일단 남북 관계는 그런 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미 관계는 잘 안 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정체된 상태, 정중동의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북한 방문이 곧 예정이 돼 있고, 그렇죠. 이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또 속도감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금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이 공동성명인데, 공동성명에 보면 네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두 번째,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미군 유해 송환을 하는데 협조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지금 가시적인 진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이제 전통적인 엘리트라고 하는 쪽에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 나가려면 뭔가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이거 봐라,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의가 끝난 지가 이제 3주일인데 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그 폼페이오 장관 방북한다고 국무부 브리핑할 때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동안의 CVID였는데 지금 어제 나온 얘기가 또 FFVD, 새로운 네, 정책인가요? 이게 FFVD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전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FFV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며칠 사이에 새로 나온 말인데, The Final, F는 Final, 최종적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 FV는 Fully Verified라는 말입니다. 예. 이제 Verifiable이라는 말을 약간 이제 변형한 건데, 완전하게 검증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CVID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할 텐데, 과거의 어느 사례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수준 높은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용어이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가역적이라는 용어가 빠졌어도 큰 차이는 뭐 없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군요. 네네, CVID에 irreversible, I가 들어가 있었고 이번엔 빠졌는데, 그 irreversible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irreversible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건 사실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기술은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술을, 물건을 다 부셔버린다고 해도 그 다음에 상황이 나빠져서 다시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치 상황,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CVID를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말을 빼고 가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면 눈을 크게 뜨고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볼턴은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 폼페이오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볼턴의 그런 발언이 폼페이오의 입지를 더 넓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굿캅, 배드캅, 이런 식의 이제 분석법인데, 그거는 지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뭐 좀 생존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안감이 클 때는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굿캅, 배드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핵화를 빨리 하고 또 제재를 빨리 풀어서 경제 발전을 빨리 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굿캅, 배드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눈을 크게 뜨고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오늘 아마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 발언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은 그 질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보 당국에서 최근에 북한이 핵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굳이 의미를 분석한다면 북한이 속임수를 쓸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 분석 내용은 협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